여러분, 자영업자 지표만 나올 때마다 굉장히 충격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자영업자 지표를 중히 여기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현장 경제가 돌아가야지 경제가 성장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현장 경제가 돌아간다는 게 소비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소비가 일어나야지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우리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선순환의 공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현장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야, 진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021년 기준입니다. 자영업자 월 평균 소득이 162만 7천 원이에요. 162만 7천 원.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봐도 충격적입니다. 162만 7천 원이라는 숫자는 어째 보면 말입니다. 최저임금보다도 못합니다. 실업급여보다도 못해요. 실업급여보다도. 이런 상황인데 장사 대박이 있겠습니까? 장사 대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추세선으로 한번 볼까요? 추세선으로 보면 더 놀라울 거예요. 이게 여러분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연소득이 말입니다. 2,71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예, 그런데 2018년에 2,136만 원으로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요? 이게 2018년에 이미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리기 시작할 때예요. 16.5%나 올렸, 16.4%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2019년 또 떨어집니다. 2,115만 원으로. 예, 그러니까 이때도 최저임금을 10.9%를 올렸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딱 칩니다. 2020년에 2,049만 원이에요. 더 떨어졌죠. 2021년은 급기야 2천만 원 선을 깨버립니다. 2천만 원 선을. 1,95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4년 새에 소득이 말입니다. 17.2%나 떨어졌고요. 연으로 따졌을 때는 218만 원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021년입니다. 월 평균 소득으로 따져보니까 62만 7천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62만 7천 원.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제는 장사 대박은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장사 대박. 저는 이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중요하냐. 자영업원에서 돈을 못 번다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예. 상황이 이런데도 창업을 시작을 합니다. 창업은 훨씬 더 많이 해요. 한번 보실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는 계속 늡니다. 2017년에 472만 6천 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656만 8천 명으로 무려 39%가 늡니다. 184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서 2020년 사이도 늘었습니다. 2019년에 530만 9천 명이 2022년에 551만 7천 명까지 늘었고요.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충격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551만 7천 명이 656만 4천 명까지 늘었으니까 충격적으로 늘었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국민성을 그대로 반영한 수치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이게 여러분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그죠? 많은 데서 이게 기업들이고 버티지 못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업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신입사원을 덜 뽑게 돼요. 그러니까 놀면 안 된다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네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예, 방구석에서 놀고 있는 거 속 터져서 천불나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 그게 창업인 거예요. 근데 창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졌고요. 이게 2020년에 551만 7천이 2021년에 656만 8천이 됐다는 건 진짜 충격적이에요. 코로나19가 한창이고 진짜 힘들 때 창업하는 사람이 엄청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건면성실을 대한민국 국시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2020년에 장사 안 돼서 망하는 사람이 줄줄이 무너졌는데 2021년에 이렇게까지 많이 창업을 했다는 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예,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정환진 TV에서는요 계속 강조했습니다. 요즘 창업하면 안 됩니다. 창업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창업을 하려면 잘 되는 골목에 가서 잘 되는 자리, 입지를 선정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 요즘 골목 시장 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사람 구하기도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소득이 233만 원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12,000만 원이 될 때는 250만 원. 250만 원. 이 수치가 다른 거예요. 이 수치가 다른 것은요.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하고요. 실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조사하는 수치가 이게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불나방 창업 내지는 묻지마 창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불나방 창업이나 묻지마 창업은요. 결국 말입니다. 내 돈만 날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내 돈만 날리면 다행인데요. 건강까지도 더 아프게 되는 더 심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거든요. 저는 제발 여러분 시장을 똑바로 직시하고 시장의 어떤 흐름과 변화를 보고 움직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거의 한 4년간 제가 엄청 떠들어대는데요. 경제를 알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을 때 경기도 좋지 않은 마당에 창업까지 그것도 묻지마 창업 내가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집에서 놀 수 없어 하는 생각에 창업하는 거 말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금기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급하게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너무 실력이 없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 지식을 취하고 경험적 지식도 취하고 적어도 내가 창업할 분야에 대해서 2, 3년 정도 골몰한 다음에 창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이론적 지식은 책에서 배울 수 있지만 경험적 지식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적어도 1, 2년은 해봐야지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차별화 방법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반드시 이론적 지식을 겸비하고 난 후에는요. 경험적 지식. 내가 누구다 하는 걸 다 버리고요. 내가 은행원의 지점장이었다. 내가 회사의 중역이었다. 이거 다 버리고 아예 바닥에서 시작하는 느낌으로 다른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요. 적어도 1년 2년을 그런 다음에 창업하는 거 그래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무조건적인 불나방 창업이나 묻지마 창업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니까요.